아이고 천하에 부는 바람 천하람입니다. 아이고 후보님 색소폰만 불지 마시고요. 근데 부정선거 토론도 하셔야죠. 제 말을 부정적으로 부정하게 왜곡하면 안 됩니다. 토론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왜곡과 편집이 없는 공중파 생방송 TV 토론으로 해야 합니다. 제 별명이 요셉과 같은 총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색소폰도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여론분석과 성대모사의 황금비로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코너. 자, 배추 한판. 자, 오늘도 함께 하셨어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방금 전에 소개받았는데 예. 시사 이슈에 맥을 짚어드리는데 요즘 맥이 좀 끊겨가지고요. 네네. 지금 배추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반추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요즘 좀 시원하게 머리를 좀 심기일전에서 깎았어요. 저희 모든 에너지를 이제 한판 승부, 단판 승부, 딴판 승부에 쏟아붓기 위해서 하여튼 좀 심기일전을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삼인 머리 크리에이터. 깎았다는 말씀 굉장히 길게 해주시죠. 왜 그래요? 예. 자, 우리 이삼인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예, 우리 이삼인 크리에이터도 머리를 예쁘게 이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는 커플링이 됐죠. 이상민과 제가. 제발 엮지 말아주세요. 예. 비싸게 주고 한 건데. 왜 그래? 사진 같이 잡아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음. 오늘 데뷔되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이 잡고 있어요. 유튜브 그래요? 화면에서. 예. 네. 약간 네. 예, 유튜브가 약간 버퍼링이 있었는데 좀 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예. 네네. 아마 두 분이 이발하니까 유튜브까지 화가 나서 화를 소장님이 냈어요. 아재 개그 하셔서 그래요. 자제하세요. 네. 우나우나님이 우와 배추 한 판이다. 전철 안에서 보고 있는데요. 고개를 푹 숙이고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이게 전철에서 갑자기 웃으면 또 이게 이제 곤란하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모든 전철 안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우리가 때까지. 그런 전철은 밟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 자 당권 레이스 중간 예. 점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여론조사 잠깐만 한마디만 한마디 하면 안 돼요? 하세요. 네. 두 마디 하세요. 댓글 읽으셔서 그 예. 우나우나님이 지난번에 저희 과자 보내주신 무려 일본에서 온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회 소장을 편애하시는 그분. 예, 진 작가님이 또 마음에 깊은 상처 받으셨어요. 네. 저 상처가 오래 가는데. 그러니까요. 예, 제가 뒤끝이 좀 있습니다. 예, 수신인이 김성회. 기억합니다. 우나우나. 심합니다. 네. 우나. 예. 네. 예, 진중권 수신인 선물 예.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당권 조사 관련 여론조사 짚어주시죠. 예,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컷오프 여론조사가 끝난 직후에 이제 실시됐던 이후에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요. 예.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당대표 적합도를 물어봤는데 김기현 38.6%, 안철수 29.8%, 천하람 16.5%, 예. 황교안 10.7%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조사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같은 날짜입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에서는 김기현 43.2%, 안철수 27.1%, 천하람 13.1%, 황교안 10.9%로 나타났는데 이 다자대결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1강 1중 2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1강, 예, 2중, 1중 2약. 2약. 네. 아하. 이 조사만 놓고 보면 네. 그래서 1강은 김기현 후보, 1중은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2약은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정리. 물론 이제 이 조사만으로 당심을 우리가 분석하기는 좀 섣부르긴 합니다. 좀 또 충분하지도 않고. 예.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뉴시스가 이제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 이제 가상 대결도 있었습니다. 결선 투표. 예. 김기현 안철수인데요. 김기현 49.1%, 안철수 42%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배종찬 소장님의 분석을 보니까 약간은 그 안철수 후보에겐 짜고 천하람 후보에겐 야박하시고 황교안 후보에게는 너그러우신 이런. 저를 그렇게 못 써요. 있는 그대로 분석한 건데. 자, 안철수 후보는 이 분석 어떻게 듣고 계세요? 예, 먼저 왕 반갑수당. 예, 반갑습니다. 달라진 제주 네. 합동 연설회. 혜은이 씨 듣고 계신가요? 감수광. 예, 그
토론을 했습니다. 예. 오늘 뭐 쉽지 않았는데요. 예. 뭐 제가 농담 하나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추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배정찬 소장님. 어딘가 추운데요. 예. 예. 아무래도 청계천 주변이 좀 춥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서울 시립대.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연인끼리 결별을 했답니다.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답니다. 예. 아니 여기가 중국도 아닌데 왜 차이나? 아하하. 뭐 예. 이거는 네. 뭐 당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배종찬 소장이 좀 위협을 아니, 느끼고 있어. 지금 아재개그. 이렇게 되면은 이제 표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실망입니다. 이제 전반적인 판세를 보면 예. 이번 전당대회가 일종의 대리전 고정표 성격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천하람 후보가 그래도 상당히 약진했던 것은 그렇죠. 친 이준석계 MZ 세대 수도권에 이 고정표가 있는 것이고 예. 또 대리전 이준석 네. 전 대표에 대한 대리전 성격이 있는 것이고 김기현 후보야 뭐 말하나 마나 이제 윤심 대리전이고요. 근데 네. 안철수 의원 놓고 보면 제가 박하고 박할린 게 아니라 예. 뭔가 뚜렷하게 그러면 어떤 고정표일까? 그렇죠. 차별점이 없다. 어떤 민심 대리전일까? 아. 이렇게 했는데 썰렁 대리전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저기요. 그 박하 사탕만 되십니까? 박하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그만큼 농담할 정도로 여유 있다 이런 표현 하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예. 지금 이 여론조사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예. 계속 좀 김기현 후보에 대한 견제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도 약간 선거전 양상을 보면은 지금 당권 도전에서 이제 김기현 후보를 좀 견제하고 공격하고 좀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도 강성 보수 지지층을 좀 더 가져오겠다. 예. 이런 황교안 후보의 전략으로 보면 좀 김기현 후보 표가 일부라도 옮겨갈 가능성도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TV 토론회나 또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도 아마 지금 TV 토론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네. 끝났어요. 하여튼 예. 우리 방송하기 전에 대체로 마무리가 되는 게 좋겠죠. 근데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예. 이번 이제 전당대회 성격이 예. 이 이준석 전 대표가 괄목할 만한 이제 당 대표 자리에 올랐던 그때 전당대회와는 좀 달라진 것이 당원 숫자가 는 것도 있지만 구성 비율이 좀 달라졌거든요. 특히 이제 수도권과 이 MZ 세대가 6일, 7일 다음 달 있을 예정인가요? 대체로 그 날짜일 텐데 네. 이 모바일 투표입니다. 아하.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이 MZ 세대들이 좀 모바일 투표에 좀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느냐, 또 수도권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느냐, 어떤 세 분포가 이루어져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전당대회로 봐야 되겠죠. 예, 이준석 대표 측 그러니까 그 천하람 후보 측에서는 한 45% 정도 그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최대치가 용도로 예상하고 이제 있는데. 기대치가 되겠죠. 기대치. 네. 예, 김경 후보 측 약 30% 정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배정찬 소장님은 어느 정도 투표할 것 같아요? ARS. 네. 저는 그래도 50%좀 넘어가지 않을까. 아, 50%? 네, 왜냐하면은 A. 참 뒤끝 있네요. 정말. 같이 유튜브 하면서 안 받아줬다고 저렇게 아재 개그 드립쳤다고. 안 받아주고 내가 안 받아줬지. 아니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예. 지금 그래도 삐거덕대는 전당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그만큼 관심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거나 또는 좋지 않거나를 떠나서 그리고 이전에 전당대회에서는 대체로 전체 당원에서의 투표율이 뭐 한 30%였거든요. 예. 30%대. 근데 지난 이준석 전 대표가 돌풍을 일으켰던 2021년 6월 전당대회는 40%대 한 중반까지 갔거든요. 45%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이전에 이 전당대회와 비교해보고 또 당원들의 참여도 더 열기가 있다. 예, 후보들의 어떤 각축전 양상, 또 대리전, 고정표, 또 최고위원도 상당히 또 이 치고받고 이게 맞아요. 이 밀당이 있는 또 치열하죠. 예, 그렇다면 적어도 50%는 넘어가는 넘어올 수 있다. 네 아. 투표가 되지 않을까. 첫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만약에 이제 적중하면은 뜨는 거야. 그러니까 ARS만 하는 게 아니고 선거 이미 떴어요. 선거 룰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선거 룰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선관위가 하는 K보팅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아. K보팅이라는 건 선거 첫날 아침에 당원들 모두에게 투표할 수 있는 링크 문자가 가요. 그렇죠. 그럼 그 링크를 누르면 웹 브라우저가 열리고 거기에서 상당히 좀 나름 복잡한 개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인증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4개의 투표를
행하는 걸 하는데 예. 이제 시간을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층들이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걸 이틀 동안 진행을 하고 이때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을 추려서 ARS로 한다는 건데 ARS는 전화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K 모바일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가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앞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점에서는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조금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 근데 그만큼의 의지를 천하람이 불어 넣을 수 있느냐. 천하람 후보가 허리케인 천. 불어 넣을 수 있으면 지금 김기현 후보가 그렇죠. 얘기하는 30% 네. 플러스 알파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천하람 후보 허리케인 천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자평하고 있는데, 자, 후보님 입장 직접 보겠습니다. 천 후보님. 아이고 국민의힘 곽튜브 순첨의 천하람입니다. 줄자에 서는 사람이 소신 있는 사람보다 잘 돼서는 안 되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왕의 비위만 맞춰왔던 간신, 윤핵관들을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와, 전하람 후보님 저랑 생각이 비슷하십니다. 저랑 손 잡으실 생각 없으세요? 아이고 저는 요즘 너무 바쁜데요. 슈레딩거식 답변 말고 확실한 입장 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야, 오늘 그 TV 토론까지 다 참고를 하신 대단하십니다. 전문가입니다. 그게 흥미롭네요. 꼭 와서 이렇게 꽂히는 것이 예. 슈레딩거식 슈레딩거. 슈레딩거의 그건 고양이. 뭡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라 그래서 양자계에서는 뭐랄까 상자를 갖다 열어보면 네. 열어보기 전에는 고양이 상태가 죽은 것일 수도 있고 산 것일 수도 있고 네.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에 그 결정이 된다.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주장할 때 이제 슈레딩거라고 얘기하죠. 네, 물리학 시간도 아닌데 너무 진지합니다 지금. 예. 괜히 여쭤봤네요. 예.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의 발언을 좀 이제 평어로 바꾸면요. 네. 안철수 후보님 간 좀 그만 보고 대답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김성애네. 네, 김성현 선생님 살짝 옆으로 가시라는. 예. 더요? 예, 됐습니다. 아니 예. 김성애 소장님 언제부터 전성회가 되셨습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근데 이 천하람 후보 잘 모르는 분이라서 이제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이 말씀은 짧게 좀 하고 네, 싶은 말씀 게 주세요. 아니 우리 정말 프로가 품격인데요. 진중근 교수님의 이 학문적인 분석. 아니 아. 그거 다 아는 내용. 다 아는 자기만 모르 화해 시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화해를 결렬됐어요. 냈는데 다시 결렬됐어요. 아니 예. 김성애 소장님은 또 정치 AI. 정말 챗 GPT. 예, 눈높이로 설명해 주시는. 네네. 예, 정말 김성현 소장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와닿아요. 챗 GPT는 제 겁니다. 그만해요. 자, 연대 가능성. 이제 4자 토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선거 후보함에 갈수록 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최종 결선 투표까지 네네.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 보면은 어제 이제 김규환 논설위원장은 김규환 캠프에서는 6으로 끝나기를 원하고 있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60% 이상 득표를 원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전망하는데 이제 굳이 이제 결선 투표 안 간다. 결선투표까지 올라갈. 근데 지금 구도로는 예. 결선 투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 쪽으로 표가 뭐 결집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오히려 안철수나 천하람 두 후보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간에. 예. 그러니까 연대. 당원들의 실제 투표는 어떻게 되는가를 떠나서 관심도가 안철수 천하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결선 투표 올라간다라도 우리 가장 큰 관심사는 천하람 후보의 표가 갈까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안철수 천하람 두 사람 사이에 겹치는 표가 MZ 세대. 예. 이게 젊은 세대 아까 우리 정치 AI 김성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바일 투표 얼마만큼이나 MZ 세대가 좀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권 이야기를 할 때는 수도권이 왜 좀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노원구에서의 앙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친 이준석계의 대리전이 되고 있는 천하람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안철수 의원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그 앙금을 또 감안한다면 풀 수 있을 것이냐? 그 네. 앙금은 사실은 그 이준석 개인의 앙금이에요. 그 지지하는 사람들까지의 앙금은 아닌 것 같고. 그래. 그래서 아무래도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가 되겠죠. 그쯤 되면. 문병호 전 의원도 비슷한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자, 또 하나의 질문은 결선 투표 전에 김기현, 황교안 연대는 그럼 가능할 것이냐? 작용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오늘 TV 토론 봐서는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제일 많이 공격을 하시던데. 그렇죠.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황교안 후보로서는 가져올 수 있는 표가 김기현 후보 표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로부터 가져올 표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이제 정작 김기현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고 한교안 후보가 본선에 못 올라갔을 때 뭐 그것까지 또 부정선거로 또 엮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한교안 후보의 이 당원 표심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전통 보수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성향이 강한 지지층 또 뭐 교회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일 것 같고요. 예. 대체적으로 기권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표를 그래도 뭐 마치 우리 슬램덩크에서 표를 공을 놓고 오는 것처럼 아. 표를 놓고 온다면 김기현 후보의 이 바구니에 놓고 올 가능성이 크다고 야, 이거는 봐야겠죠. 슬램덩크 만화 열심히 보신 분은 알아들을 수 있는 개그인데 네. 놓고 온다. 레이 딱 두 없이. 페이지만 봤습니다. 예, 강백호. 5페이지만. 네. 예. 자, 그럼 황교안 후보님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오늘 TV2는 굉장히 준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최근 우리 당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먼저 밝히겠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합니다. 저는 평생을 종북 좌파와 부정선거를 위해 싸웠습니다.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부정선거 이야기 또 나온다고. 소인류 정상국가를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아 근데 후보님 이번에 선관위가 K보팅으로 또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팩트는 명징합니다. 부정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후보님. 아직도 그럼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우리 사회자께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재홍입니다. 깍재홍이 아닙니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밝혀야 합니다. 선관위 직원 이름이 깨씨, 글씨, 긱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개표소에 대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님 투표는 용의자가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그래도 막 토론도 막 제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응하실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천하에 부는 바람 천하람입니다. 아이고 후보님 색소폰만 불지 마시고요. 근데 부정선거 토론도 하셔야죠. 제 말을 부정적으로 부정하게 왜곡하면 안 됩니다. 토론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왜곡과 편집이 없는 공중파 생방송 TV 토론으로 해야 합니다. 제 이름이 깨아람인지 천하람인지 제대로 검증되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아니 황 후보님 왜 생방송 TV 토론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CBS 한판 승부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제 별명이 요셉과 같은 총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색소폰도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총리가 9시면 주무셔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매일 큐티를 하시는 걸로 유명하죠. 기독교 방송이라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 부정 시간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CBS 라디오 한판 승부. 네, 대한민국 유일의 성대모사와 여론조사의 콜라보. 예. 배추 한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가운데 우리 또 몸은 대구에 계시지만 머리는 여의도에 계시고 마음은 용산에 있을 것 같은 홍준표 대구시장님 현재 전당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뭐하니까 이 후보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계시오. 자빠져 있으면 괴롭혀야 돼요. 김기현이는 내일 골로 갈 때 가더라도 자기 소신이 분명해야 돼. 아니면 이 당이 폭망하게 돼 있어. 골로 갈 때 가더라도. 그렇지. 예. 안철수 후보는 초딩 같아요. 초딩. 뭐 여전히? 유난 연대? 자기만 연대고 나는 연대 아닌가? 세상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세훈이는 뭐 연대 아닌가? 고대지 참 거긴 고대지.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 방송 중에. 그리고 순천의 금마 걔 이름 뭐죠? 천하람. 예. 아이고 시장님 천하에 부는 바람 천하람입니다. 그 이준석이는 내 포스터를 왜 갖다 쓴 겁니까? 허락도 없이 왜 방자하게? 아이고 제 고향이 대구이기도 한데요. 자세한 건 곧 당대표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지 마. 내 바쁘다. TK 신공항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시장님 방자하게. 그 천하람도 고대인데. 아 그러시요? 예.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것까지 볼 시간이 없다 이 고대 말이에요. 법대인데
아 고대예요? 대구인데. 대구입니까? 예. 대구 수성구 출신의 고대 법대는 굉장히 가까운 동문이신데. 그런데 왜 순천 가갖고 고생하고 있습니까? 의의가 없다. 아니 시장님 그때 처가가 어디 여수인가 그래서 전라도에 사회라고 했어요. 골수 좌파같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까? 똑바로 해요. 김어준 이야기 하려고. 처가는 서울이고요. 아 그러시요? 예. 아는 게 없네 내가. 네, 알겠습니다. 공부하겠어요. 내가. 예, 그동 시장님이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한판 승부 지난주 방송을 열심히 다 꼼꼼하게 챙겨 들으신 것 같아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가운데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최고위원 선거 레이스예요. 왜냐하면 그 최고위원 4명이 이제 임명된 후에 사퇴를 할 경우에 당대표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네네.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핵관들은 이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네. 선거에 굉장히 지금 바쁘다. 사실은 이 최고위원 선거가 복마전이죠. 8명이니까 과연 4강에 누가 될 거냐. 또 사실은 이게 손에 땀을 쥐는 건 당대표 선거라기보다는 예. 최고위원 선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고위원 선거. 뭐 예. 관심은 이제 당대표에 쏠리겠습니다만 예. 조사 결과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예. 고성국 TV 유튜브 채널이죠. 예. 이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영어로는 코프라입니다. 11일 아세요? 이 연구소? 너무 따져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12일 조사 결과인데요. 예. 자, 국민의힘 지지층 861명을 대상으로 예. 최고위원 후보 지지도 물어봤습니다. 워낙 많으니까요. 조수진 17%, 김재원 14%, 아하. 민영삼 13. 13%, 그다음에 김병민, 김용태, 헌화가 8%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은 아하. 랭킹 3위 안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친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최고위원 판세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일단 4명의 최고위원인데 여성 1명은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사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조수진 여성이기 때문에 예. 지금 헌화 후보가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걸 좀 해치고 물론 뭐 4등 안에만 들면 또 여성이 2명이라도 그거는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하튼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일단 최고위원 결과는 친윤 쪽이 좀 앞서고 있다. 그런 이유가 다른 최고 당 대표와 비교를 했을 때는 후보자들이 많고 또 하나가 이제 인지도, 호감도, 충성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친윤으로 분류될 수 있는 후보자들이 상당히 또 패널이나 또 방송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인지도, 호감도, 충성도에서 상당히 비교적 높은 비율을 또 보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또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김성현 소장님은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의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성적은 종편 순이죠. 네. 종편에 많이 나간 종편 스타들이 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아, 그런가요? 예, 조수진 의원 뭐 채널에 의해서 쭉 활동을 하셨었고 민영삼 의원도 최근에 안 나오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종편 활동을 하셨고 김재원 의원이야 뭐 한판 승부에서 모든 방송에도 많이 한판승부를 포함해서 많이 나오신 분이라서 정미경 전 의원도 종편 많이 나왔는데. 예,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앞에 분들은 약간 호감도를 포함해서 좀 있는 것이 하나의 네. 전 특징이라고 보고 예. 두 번째는 이게 1인 2표예요. 그렇죠. 2표를 행사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윤핵관들이 소위 말하는 오다라고 하죠. 누구랑 누구를 찍자라는 캠페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굴 섭섭하게 만들기 어려운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김용태, 허은하 후보는 아무래도 천하람이랑 묶여갈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상관없이 천하람의 지지율과 함께 가는다는 점이 지지율이 끌어올려질 거라는 것을 하나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예. 마지막 볼 포인트는 안철수의 지지자들의 움직임인데요. 안철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최고위원회가 해산되지 않도록 하려면 비윤계나 반윤계를 집어넣어야 되는 전략적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뭐 울며 겨자 먹길지 좋은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용태, 허은하를 찍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그래서 두 분 중에서 최소한 한 분 정도는 전 최고위원회 입성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김용태, 허은하 중에 한 네. 명은 된다. 자, 친 작가님은? 예리합니다. 아, 예리합니까? 네. 오늘 공감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딱 말씀 들으시니 예리하다 이렇게 원래 말씀. 당 생활을 좀 하잖아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나가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내가 전문가한테 아니 저도 웬만하면 남의 칭찬 안 하는 남 칭찬 안 하는데 예. 진짜 김성현 소장님 쫄깃쫄깃해요. 네. 평론이.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정리가 되잖아요. 네. 진 작가님 논평할 때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진중 교수님 분발하셔야 돼요. 그 아재개가 안 받아줘가지고. 뒤끝이 많이 남았어요. 저도 뒤끝이 있죠. 예, 아유, 자 우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거의 지금 저희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두 분 약간 방송 후에 한 5분 정도만 더 해줄 수 있습니까, 배정찬 소장님?
그럼요. 예,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총괄 네. 연장 방송. 요즘 트렌드가 대통령님 그 지지도를 좀 분석해야 되는데 자, 대통령 지지도 수치만 일단 예, 해주세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예.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2%로 올 들어 최저치입니다. 아하. 부정평가는 59%로 예. 60% 문턱에 가 있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대체적으로 짧게 예. 요약해드리면 예. 국힘 전대 파장이 아하.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치명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레이스 진행되는 예. 과정을 국민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게 보고 있다. 예. 아하. 자, 대통령님 그 짧게 소감 말씀 주시죠. 아니 뭐 제가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민심만 바라보고 갑니다. 제가 엊그저께 화를 썼어요. 체육 비전 보고회에서 활. 국민의 취향 저격에 맞게 제가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아. 어때요? 별론가? 아니 여기는 왜 다 야당들만 있습니까? 뭡니까 이거? 아 참. 아래 방송 잘 들으시면 민주당 비판 정말 매섭게 하는 방송. 아니 내실 저 명예 아나운서를 하세요. 아니 명예 사장으로 오셔야 돼요. 예. 자, 일단은 오늘 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도 나왔고, 근데 오늘 그 대통령이 여당의 명예 당 대표로 추대하자 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적절치 않을 것이다. 음. 여론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게 되면은 예.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도 대통령 당신이 우리의 리더다. 당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을 거예요. 예. 한때는 우리 정치사에서도 대통령이 당의 총재까지도 당권까지도 쥐고 있었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시의성이나 적합성으로 볼 때 적절치가 않다. 왜냐하면 아하. 지금 한참 당대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예. 대통령이 당대표 그러면 윤심이 더 노골적으로 부각되는 것일 수가 있고 아. 또 하나는 이제 적합성인데 과연 그것이 누구의 이 민의일까? 아하. 정말 일반적인 당심이 뭉쳐져서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나 명예를 부여하는 것인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도 심지어는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주구청인데 어찌 보면 이런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타이틀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지지율을 저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중요한 것이 중도층이나 MZ 세대나 수도권일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뭐 온갖 대출 금리 부담, 민생 경제, 부동산 부담으로 힘든데 대통령은 대통령직에다가 명예 당 대표까지 하나 더 이게 저는 적합성에서 부정적이다. 국민들의 여론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진 작가님이 아까 일부에서 명예 당 대표를 뽑는 게 현재 전당대회다 이런 논평하셨는데. 이게 보면 일단 김기현 후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정 관계를 이게 뭐 의원 내각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당정을 분리시켜 놓은 데는 또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제 폐의가 있었고 그래서 분리시켜 놓은 건데 이걸 다시 합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당연히 중도층한테는 이거 뭐야 지금 이거 당무 개입 안 하겠다는 명예 아주 당대표. 까놓고 하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드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그 지지층에서조차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김기현 후보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이게 사실 부부관계 어쩌고저쩌고라고 했을 때 부부관계가 아니라 밀당하는 밀당이다. 연인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 표를 얻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국힘 지지층 내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표를 못 얻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것만 봐도. 대통령님 좀 여론이 안 좋네요. 명예 당 대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니 저보다 여기서 당비 많이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300만 원씩 내는데 내 입장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리고 명예라고 하는 것은 예, 명예. 다른 게 아닙니다. 영어로 뭡니까 그거? 아나. 그 경상도 사람들 이 아나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명예입니다. 참, 자기 개그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예전엔 그거 안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거? 나 참. 아무튼 듣던 이야기인데 들어보세요. 그거. 예전에 안 아나, 그랬죠. 아나 그 다음 대표가 영어로 뭐죠? 아나 대표. 아무튼 그 아나 프레지던트. 명예직인데 당원 당규에도 나와 있어요. 예. 명예직 맡을 수 있다. 그런데 왜 남의 집 산 사람들이 그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럽니까?
무엇보다 제가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 참. 그 당무개임 안 하신다고 대통령님 철학인데 당무개임 안 하시지만 명예 당 대표 되시면 그 대통령님 철학과 안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자꾸 민주당스럽게 진행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니, 명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실제적인 실무는 대표가 보는 거죠. 실무 대표가 명예만 그렇죠. 존재한다. 당연히 명예 그 대표로. 대통령이 말씀 잘 주셨는데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천 실무를 진행할 사무총장. 실무형 대표입니다. 실무형 그러니까 대표가 대표가 싫은 소리하고 저 당신 나가세요 이거 정리하고 할 그런 실무를 담당할 일을 하고 본인은 이제 그 당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로 나가시겠다는 이런 원대한 포부를 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당장 총선으로 가까워질수록 저 30몇 %짜리 지지율인 당의 실질적인 대표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그림을 과연 총선으로 임박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좋아할까? 이걸 이제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저는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나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 당직을 내려놔라, 당 대표직을 내려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비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당 대표 내려놔라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명예 당 대표를 하나 가져가겠다. 지금 그러네요. 진영 간 대결 구도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이재명 대표님. 예. 대표님 오늘 참 생방 중에 못 나오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니 시간을 배분을 잘하셔야죠. 아니 이거 배분조차도 아니 악의적이면 박재홍 편파적이야. 제가 뭐 이행시 하나 해도 될까요? 이행시. 네네. 이행시 해주세요. 누나로 이행시 하겠습니다. 누나. 누가 제일 세상에서 귀엽지? 나. 나? 아니 요즘 검찰이 보니까 예. 이런 귀여운 저를 정말 매력이 넘치는 저를 예. 정말 가만 놔두질 않는데 예. 제가 어디 도망갑니까? 날라가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물증이 있으면은 언론에 공개를 하면 되는 건데 뭘 때문에 자꾸 저를 이렇게 몹싸게 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소장님 아세요? 예의가 없어. 그럴 때일수록 우리 당은 단합해야 됩니다. 누구 보고 수박이다. 소장님 수박 좋아하세요? 저 엄청 좋아합니다. 수박 말고 박수합시다.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당원이세요? 당 떨어졌어요. 예의가 없어. 근데 이번 주에 그 구속영장 검찰이 이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 여부에서 가결 여부, 이제 동의, 불동의 뭐 얘기도 당내 논란인데 요즘 민주당 의원들 개별적으로 또 만나고 계신다면서요, 대표님? 당연히 만나야죠. 당 대표가 못 만납니까? 의원을 예, 만날 예. 수 있죠. 만날 수 있는 거죠. 예. 질문 너무 악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악의적이 아니라 그냥 사실 확인입니다. 사실 확인. 예, 대표님. 아무튼 아니 대표님 근데 예. 이원욱, 전해철, 김종민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신경 써요? 다 제가 아끼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보수 언론식으로 자꾸 매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야, 대변인 해도 되겠다. 연락 주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체포동의안에서 당론 정하지 말아야 된다. 저희 방송 일부에서 김종민 의원이 그렇게 말씀도 했는데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시고. 그분 아직도 여기 출연하세요? 좋아한다며. 아니 여기 장경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 많은데 왜 그런 분들이 나오는지. 최애가 장경태 의원이에요, 김남국 의원. 이상민 의원도 나오지 않아요? 이상민 의원 좋아하세요? 예의가 없어. 그런 질문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잠깐 만나봤고요. 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정당 지지율을 한번 짚어보고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네요. 예, 끝날 때 끝나는 게 아닌 아니에요. 방송입니다. 예. 대본에 없는 거. 예.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방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심정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네네. 앞서 이제 소개드렸던 뉴시스 조사를 보면 예. 국민의힘 48.1% 정당 지지율입니다. 예. 민주당 31.3%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국민의힘은 물론 다른 조사 결과도 함께 우리가 참고로 봐야겠습니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5.2% 상승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잘하나 못하냐를 떠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로 보이고요. 컨벤션 효과. 예, 컨벤션 효과, 이 관심 컨벤션 효과로 볼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비교해서 4.2%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성현 선생님께서 계속 분석하실 텐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부담, 검찰 수사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뭐 체포 동의안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관련된 이 정치적 부담
이게 이제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대통령 지지도는 내려간 그렇습니다. 상황이 네. 나왔었는데 갤럽 예. 조사에서는 근데 지금 당 지지율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대락 그 다음에 국상이거든요. 뭡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락 내려오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간다. 무리했다는 국상. 걸 제 스스로도 생각해. 그 다음에 국상. 국민의 관점에서 알아요. 진중규 교수님은 제 얘기를 듣질 않아요.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근데 대락 국민의힘 국상. 지지율을 하는 예. 거. 저도 이제 그래서 한국갤럽 조사도 그렇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네네. 대체로 조사들 보면은 MZ 세대나 수도권에서 올라가요. 그게 뭐 천하람 후보가 이제 또 등장하고 뭐 친이준석계를 떠나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인 것 이른바 네. 이런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뭐 잘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의샤하는 분위기도 없진 않겠지만 예. 다분히 관심도가 높아진 그런 차원의 당 지지율 상승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만약에 선거에서 네. 그 이제 윤핵관들이 싹쓸이를 하게 되면 이 효과는 오래 못 가요. 그냥 바로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제 윤핵관의 그 대항에서 싸웠던 이들이 이준석 최고위원회 막 진출한다라든지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당에 지분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관심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책임을 정확하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대통령 책임이다, 대통령실 책임이다, 지지율 떨어지는 건데, 근데 당은 딱 보니까 그래 민주당하고 다르네. 여긴 그래도 싸워서 서로 부딪히네, 비주류가 있네. 그거에 대한 기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두고 보자,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또 레이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당대표 후보의 이제 레이스. 아, 나 참 이거 진 교수님 이렇게 박하게 평가하시면 안 되죠. 제가 흥미진진하게 또 명예당 대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나 참. 아, 뭘 보세요, 우리 소장님. 우리 당 사정을 아세요? 그거? 예달품을 아세요? 그거? 왜 저한테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그 궁금한데 우리 홍준표 시장님 마지막으로 멘트 한번 듣고 오늘 내 방송- 바쁘다. 왜 자꾸 불러셔요? 식사도 하셔야 돼요. 참. 아니 저 짧게만 짧게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미국에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상황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볼까요? 내 말고 이낙연 전 대표. 가면 어디 갔어요? 예.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중히 당선. 낙엽이 생각나는 계절 준비가 안 됐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성대모사와 여론조사의 콜라보 자, 배추 한 판 연장전까지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진중권 작가님, 김성애 소장님,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